바다에서 벌어진 위기를 해결하는데 왜 최첨단 함대가 아니라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이거 정말 역설적인 질문이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딜레마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해상의 길을 열기 위해선 역설적이게도 땅을 먼저 장악해야만 하는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죠. 때는 2026년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터졌습니다. 이란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고 전 세계는 순식간에 에너지 대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막혀버린 길목을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전략 퍼즐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39km. 이게 뭐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은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폭입니다. 아니, 이렇게 좁은 공간이 어떻게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지정학적인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좁은 폭이 39km라고는 하지만 사실 유조선 같은 대형 선박이 실제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항로는 양방향으로 각각 3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배들은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해안포와 미사일이 바로 코앞에서 겨누고 있는 좁은 통로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군함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영국 같은 동맹국들한테 긴급 요청을 합니다. 함대를 보내서 유조선단을 함께 호위하자고요. 강력한 해군력으로 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아주 당연해 보이는 생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해군 연합작전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니, 최첨단 군함들이 잔뜩 모였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란이 싸우는 방식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극명한 대조에 있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수조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항공모함, 막강한 동맹국들이 있죠. 하지만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이란은 값비싼 무기 대신에 아주 저비용이지만 효과적인 무기들로 맞섭니다. 해안 동굴에 꽁꽁 숨겨둔 미사일, 하늘을 뒤덮는 자폭 드론, 그리고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대. 이게 바로 비대칭 전력의 무서움입니다. 이란의 전략을 군사 전문가들은 반접근 지역 거부, 영어로는 A2AD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오직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발전시켜온 전술이죠. 험준한 해안 동굴 속에 미사일이랑 드론을 숨겨놨다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고속정 벌떼와 함께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좁은 해협 안에서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군함이라도 미사일을 피할 공간도 또 제대로 대응할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다국적 함대가 아무리 겹겹이 방어망을 친다고 해도 그건 결국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동적인 방어에 그칠 뿐이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걸폐역에 발이 묶인 600척의 넘는 상선들의 안전을 100% 보장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의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사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이 아니라 바로 저 육지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바로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수동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결코 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해결책은 위협의 근원, 다시 말해 이란 해안에 있는 미사일 기지와 드론 발사대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럼 그냥 공습으로 그 기지들을 다 파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 대부분은 지하 깊숙한 곳에 벙커처럼 요새화되어 있거나 아예 험준한 산악 동굴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공중 폭격만으로는 이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군사적으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상군을 직접 투입해서 해안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는 공격, 즉 상륙작전에 세계에서 가장 특화된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미 해병대입니다. 이 어려운 임무를 위해 미 해병대는 자신들의 최신 핵심 전략, 바로 원정기지 작전 EABO를 꺼내 들게 됩니다.
EABO는 아주 공세적인 개념인데요. 적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협 안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서 작은 거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그곳을 발판 삼아서 역으로 적의 바다를 통제하는 전술입니다. 자, 이 EABO 전략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해병대 정예병력이 헬리콥터나 고속 상륙정으로 이란 해안이나 주요 섬에 기습적으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장악하자마자 신속하게 미사일과 드론 기지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180도 역전됩니다. 이전까지 이란의 해안포가 위협하던 그 바닷길을 이제는 미 해병대가 장악한 육상기지에서 통제하고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성공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군사적 성공이라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대가와 위험, 그리고 불확실성을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건 결코 가벼운 선택지가 아니에요. 수천 명, 어쩌면 그 이상의 지상군 병력이 투입되어야 하고요. 작전은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보장 없는 승리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미군이 해안을 장악하면 당장 눈앞의 해안 미사일이나 고속정 위협은 확실히 제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란 내륙 아주 깊숙한 곳에서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드론의 위협은 여전히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즉 해협의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는 약 19만 명에 달하는 이란의 정예부대, 이슬람 혁명수비대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중동 전역에서 실전을 치르면서 비대칭 전술을 갈고 닦아온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결코 쉬운 싸움이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설령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해안을 점령해서 위협을 제거하더라도 과연 그 바닷길이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복잡한 현대전에서 과연 무력만으로 해상 길목을 완박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분석을 마치겠습니다.